안녕하십니까? 유통기업 경영과제, 유통기업 조사를 한 연후에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는 기말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과제로 유통업체를 조사한 후에 활성화 계획을 7에서 10페이지 내로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됐든 과제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어떤 템플릿을 예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조사를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3시간 정도 할애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어떤 활성화 계획서에 대한 과제에 대한 안내와 템플릿 제시, 어떤 사례를 한 가지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 자료와 또 계획서를 쓰도록, 활성화 계획서를 쓰도록 하는 사업 계획서 작성법, 이 부분을 3시간 정도 본 강의에 할애할 예정이니까 그걸 참조해서 기말까지 자료를 내면 됩니다. 유통물류 어떤 기업의 활성화 계획서는 개인 과제이다. 이건 그룹 과제가 아니고 개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된 과제를 내가보고 기업이 똑같은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똑같으면 단체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봐서 단체로 조사를 해서 개별적인 거로 조금 바꿔서 냈다든지 그러면은 그 부분은 감점 처리할 거니까 개인 과제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유통론이라든지 창업 준비와 전략 이런 강의를 통해서 유통기업을 조사한 기업인을 조사한 그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 부분을 활용하고 활성화 부분을 첨삭해서 과제로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과목을 처음으로 듣는 학생이 유통기업을 조사하고 활성화 계획을 쓰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유통론을 듣지 않았다든지 뭐 창업 준비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강의했었던 어떤 유통기업 경영 컨설팅, 물론 유통기업 경영 컨설팅은 과제가 창업계획과 취업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그런 저가 강의한 다른 커리큘럼을 들었다고 해도 이번 과제는 조금 성격이 활성화 방안에 주안점을 두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유통기업 조사업체는 다시 한번 주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주제는 유통기업이면 되고 펫산업 등 요즘 뜨고 있는 트렌드 산업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PPT로 7내지 10페이지를 부탁합니다. PDF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PDF로 했을 때는 본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서 PDF로 변환해야 된다는 부분. 왜냐하면 PDF로 변환된 자료를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만 제출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목이라든지 제목 하단에 제출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PDF 문서로 전환한 거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PPT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PPT로 분량은 10페이지 내로. 시장 조사 후 활성화 방안을
활성화 방안에 주안점을 좀 두어서 제출을 해달라. 그리고 업체 선정은 유통업체는 뭐 다 된다. 그 다음에 펫 관련 업체도 된다. 그 대신 뭐 편의점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업체의 점포를 할 때는 그 점포가 조금 특색 있는 점포, 이러한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를 방문 시에도 사전 협조가 필요시는 교수에게 필요시 제가 협조를 받아서 줄 테니까 어떤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업체를 방문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협조를 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일자는 기말고사 전에만 내면 된다. 기말고사 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 제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날 저녁 그날 밤까지만 내면 된다. 뭐 평가는 과제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데 제출을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15점이다. 그리고 대략 17점에서 19점 사이를 중심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편차를 한 3점 정도만 실질적으로 편차가 둔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험 평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에 시장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유통 관련 사항을 배웠던 거나 마케팅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 기업의 장단점과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더 좋은 부분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제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아이디어의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차, 템플릿 사례를 한번 하면은, 그래서 구성은, 어떤, 어떤 과제에 대한 간단하게, 뭐, 선정 배경이나 요약 한 페이지, 과제 현황 조사 및 분석에서 한 2페이지, 여기가 한 페이지 정도, 여기가 2페이지 정도, 전략하고 활성화는 한 2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시사점이 한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이게 조사하고 뭐 소개 이런 부분이 한 50%, 그다음에 전략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 뭐 시사점 이런 쪽에 50% 정도를 할애해서 내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하는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꼭 예시니까 이런 방향, 이런 템플릿을 좀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분량도 많아지고 뭐 그러니까 이런 류의 템플릿을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그래서 조사 분석도 상권, 고객, 경제, 온라인, 상품 수경 중에 현장 시사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여기서 뭐 30 분석, 고객 경쟁 회사 분석, 30 분석 해갖고 하나, 두 번째 현장 실사 하나,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분석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세 장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부분, 그리고 이번 학기에 3시간에 걸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3시간 또 특강을 할 건데, 그게 이제 이 과제를 작성하는데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프로젝트 요약은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켓 컬리를 시장 조사를 했던 마켓 컬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예? 그리고 뭐 요약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선정 배경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인데 이런 거를 한 페이지 정도로 간추려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상권 분석을 한다 그러면 상권 분석은 그거에 대한 상권 지도를 뭐 표시한다든지 그래서 업종별 현황이라든지 입지 현황이라든지 거주 인구, 직장 인구, 유동 인구, 어떤 상권 특성에 대한 작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아이템을 쓴다든지 뭐 요약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상권도 뭐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부가적으로 뭐 설명을 또 할 거니까요, 나중에. 고객 분석은 이제 고객에 대한 특성,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라든지 거주, 직장, 이동 인구 데이터를 뭐 조사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해당 시장의 주요 고객 특성, 어떤 기업 마켓 컬리의 주요 고객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사해도 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조사해서 써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특성상 현장 조사를 해야 되지만 어떤 지금 현재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자료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경쟁 부분은 주요 경쟁 대상이라든지 경쟁 대상의 주요 고객 설명이라든지 경쟁 업체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노원구에 가니까 동물병원이라고 반려동물 병원이 아주 뭐 종합병원처럼 큰 병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병원 하면 그 병원에 병원은 어떤 부분이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좀 경쟁 관계를 설명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N 반려동물 병원을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N 반려동물 병원 같은 데 가서 시장 조사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N 반려동물 가서 시장 조사 한다고 그럴 때 원문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누구누구라 해서 시장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전층을 좀 돌아보고 뭐 그러면 되겠다. 상당히 뭐 N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동물병원이지만 사람에 대한 병원 못지않게 상당히 과가 세분화되어 있고 뭐 어떤 그 개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그 병원과 고양이에 대한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과, 그다음에 뭐 수술, 막 이런 어떤 입원, 막 이런 거가 조금씩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다음에 상권 분석.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 상권이라고 해서 일반 오프라인 매장을 시장 조사할 때도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언급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시장 조사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업체를 시장 조사하기로 내가 마음먹었다. 그럴 때는 상권 분석이라는 부분이 오프라인적인 상권, 1차 상권, 2차 이런 것이 없으니까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상권 수명 주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신도시에 있는 어떤 점포를 시장 조사할 때는 뭐 성숙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 같은 거를 조사할 때는 요즘 지방 도시가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니까 세택이라든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장 실사는 내가 이제 현장에 가보았다. 이런 부분을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전략 도출 부분. 본격적으로 전략 도출과 시사점 부분이 한 반 정도 된다는 거죠. 8페이지면 4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고 목차 표지 10장이 되잖아요.
활성화 방안, 유사 사례, 시사점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제가 청년 보부상물 협동조합을 통해서 보령 중앙시장 상권 르네상스 재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가 좀 작성을 했는데 이 사례를 한번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쓰는데 과제를 작성하는데 조금 이렇게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일 뿐이니까 사례는 사례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더 창의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창의적 방법으로 전략과 시사점을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은 제가 지금 목차라든지 이런 거를 템플릿하고 거의 비슷한 제가 앞서 제시한 템플릿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그 목차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목차도 어떤 보령 중앙시장에 대한 선정 배경과 요약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사, 분석 내용 종합 이 부분이 한 50%, 전략 도출, 활성화 방안, 유사 사례, 시사점 이 부분이 한 50%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보령 중앙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하나 예로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꼭 이게 보령 중앙시장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제가 임의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그냥 자료를 만들어 본 거야. 프로젝트 소개는 중앙시장이 어떻다는지 그리고 현황은 현재 중앙시장의 상권을 보니까 상권이 보령시의 중앙시장 이렇게 있는데 보령 중앙시장의 시장 현황의 특성을 좀 날과하고 그 다음에 보령시장 입지적인 특성 대천의 수욕장이 있는데 보령에 보령 중앙시장이라고 옛날에는 여기에 버스 터미널도 있고 철도역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쪽 신도시 쪽으로 좀 이전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보령 중앙시장의 입지가 옛날보다 좀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 거고 그래서 상권 분석에 이렇게 인구 특성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분석 고객 분석은 주거 형태라든지 직장 인구라든지 이동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게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보면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간단하게 간편 조사, 상세 조사 이런 시스템인데 그게 어떤 초보자들도 상당히 간단 분석을 하면 이렇게 어떤 그쪽 지역의 주거 형태라든지 직장인 이런 것들도 조사할 수가 있어요. 소득 소비가 어떻다라든지 경쟁 분석. 이 보령 중앙시장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 어떻다. 문화자원. 보령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관광하고 연계한 문화자원이 또 좀 필요하니까 문화자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다. 온라인 상권은 이렇게 키워드 분석, 추세 분석. 근데 보령 중앙시장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 분석, 분류 분석도 역시 해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보령 중앙시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로 언급되거나 가봐야 된다든지 추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 현장 실사. 제가 보령 중앙시장에 가서 상인의 사람들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조사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사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시장의 호황기는 어떻고 세택이 갖고 시장의 전략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보령중앙시장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좀 나름대로 조사해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분석 내용을 종합한 거고 전략 도출 전략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령중앙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방문도 하고 인터넷상에 검색도 하고 자료조사를 통해서 제가 스와트 분석하고 상권 활성화 전략을 했는데 보령중앙시장의 장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 요인을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현존하는 보부상 테마를 활용한 청년 보부상물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게 좀 좋겠더라. 뭐 이러한 전략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전략으로는 청년 보부상물과 BICI를 제정하고 상권 광역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도출했는데 그래서 활성화 청년 보부상물을 협동조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요즘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청년 상인을 모집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쇼핑몰을 운영하면은 전통시장이지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상권 광역화로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BICI 최적화 및 통일성과 핵심 키워드 도출하기 위해서 뭐 현재 모습은 이런데 개선사항은 이렇다. 유사 사례는 어떤 중국도의 제일시장에 중국 제일시장이라고 서울에 있는 거기를 가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 방향을 찾고 있더라. 시사점은 시사점을 뭔가 현상, 문제점, 목표, 방안 그래서 이거는 뭐 항목별로 키워드별로 유입, 변화, 확대, 진출 뭐 이런 테마로 해서 꼭 이렇게 뭐 하라는 건 아니라 여러분의 걸맞게 여러분이 시장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시사점은 신규 계층을 유입하는 게 좋겠다. 가업성이라든지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해서 보령 중앙시장의 상인들의 나이도 뭐 고령화된다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떨까. 그 다음에 스마트 시장으로서 점진적 변화를 하는 것. 요즘에 전부 온라인화되고 오프라인이 침체되고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이게 전통 시장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어떤 모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시. 그다음에 신유통 체인으로 변화. 그다음에 판매 기회의 확대. 전국형 상권으로서 시장 어떤 도약.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보령하고 안면도하고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 보령 안면도가 해저 터널 우리나라에 뭐 최장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2시간씩 1시간 이상씩 걸리는 게 뭐 10분도 안 되면 안면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광 인프라가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령의 관광객을 유입해가지고 시장까지도 유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런 측면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체라든지 어떤 반려동물 업체라든지 마켓컬이라든지 어떤 업체를 조사하기로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 업체의 발전 방향을 활성화 방향을 좀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막연하기보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제시를 한다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과제에 대한 요점만 설명을 하면 과제는 개인 과제다.
개인관이다. 주제는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취업하고 싶거나 흥미가 요즘 뜨고 있는 어떤 유통, 물류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반려동물 산업 아니래도 지금 최첨단 기술 ICT를 채택한 어떤 업체 이런 데를 조사해서 실질로 어떤 시장 조사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내는 건데 페이지는 7에서 10페이지가 되는 거다. 그리고 보고는 기말 전에 하는 거다. 대신 평가는 제출을 한 것과 안 한 거는 확실하게 구분하되 여러분들이 요건을 충족시키면 10 한 7점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중하 평가 이런 방향으로 제가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